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방송 내용이 짧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일 미국의 어떤 관세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한국의 탄핵 이야기가 정리가 될 건데요. 일단 있는 그대로의 어떤 차트를 좀 보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5,500 정도까지, 5,500이라고 해보면 한 대략 요 언저리인데요.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는 하락으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PER의 관점에서도 19.6배를 깨면 향후 1년간 주식시장이 하락 혹은 횡보했던 이런 내용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한 5,500 정도를 시장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지나고 나보면 이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한동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이 내일 좀 중요하게 좀 확인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이 관세 이야기하기 전에 그 자기의 발표되었던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수출의 내용 역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IT 품목 수출 쪽에 호조가 좀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일평균 수출액도 증가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한국의 수출이 조금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수요 둔화가 한국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진짜로 세게 매겨진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실효 관세율을 10% 초중반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일 나오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나와 봤더니 20%에 가까우면 보편 관세라고 보여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악재로 보는 것이고, 10% 내외로 나온다면 선방했다라고 보면서 이미 시장은 주가는 이런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관세라는 것이 주가에는 분명히 부담입니다. 부담이고, 미국 달러나 국채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지만, 이런 어떤 애매한 부분들의 불확실성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이후의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변동성이 예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시장이 이런 모습인데요. 거래대금이 역시 계속, 오늘도 보면 거래대금이 7조 정도거든요. 이거는 정말 거래대금이 다 말라버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던, 이런 거래대금 없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금요일 이후, 그러니까 혹은 내일부터라도 뭔가 좀 방향성을 좀 탐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달러 원 환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환율이 먼저 움직이는 건지 주가가 먼저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율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코스피를 보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5%, 6% 정도가 전저점이거든요. 전저점. 이 전저점을 깨는 거는, 이거는 그러할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지표라든지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PBR 0.8배 중반인데, 앞으로 코스피가 한 5% 정도 하락한다면 0.7배가 나오거든요. 0.7배.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의 관점에서 1차 매수, 한 2, 3% 빠지면 2차 매수, 또 2, 3%더 빠지면 3차 매수,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어, 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덱스 레버리지를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10% 하락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좀 해놓고, 1차 매수 5%더 빠지면 2차 매수, 5%더 빠지면 3차 매수, 이 정도까지를 하락한 때 매매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스윙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수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혹은 뭐 모레부터 해가지고 빠질 걸 예상해서 미리 매수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상승하면 뭐 그냥 뭐 가는 것이고, 하락하면 분명히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는 종목 이야기를 못 드렸었는데, 클래시스를 매수했었습니다. 어제 클래시스로 매수했었고, 이것은 이제 단기 관점이 아니라 스윙 투자의 관점에서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어떤 자산 배분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은 그 자산 배분에 놔두고 있고, 뭐 아주 작은 부분 뭐 이렇게 좀 쪼개서, 어떤 거는 뭐 스윙 투자, 어떤 것은 무슨 투자,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예전에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한 번 단기 매매를 하면 이거 이 단기 매매로는 하루 생활비를 번다라는 관점이 있었고, 이 단기 매매를 똑같이 주간 투자로 옮겨서, 주간 차트로 옮겨서 주간 매매로 옮기면 일주일 생활비를 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매를 할 때, 매매하면 이거는 하루 생활비, 주간에서는 사실 회원분들이랑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생활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윙 투자는 하게 되면 한 달 정도의 어떤 생활비를 한 종목에서 벌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진지하게, 좀 재밌게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금액이 조금 더 커지긴 해서 이거를 넘어가긴 하지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클래시스를 오늘 매매를 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서 내가 생각했던 곳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곳에서 매도가 이루어진다면, 한 달 생활비를 벌었다 라는 정도의 어떤 마음으로 좀 진지하게 합니다. 한 달 생활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야지 버는 금액을 주식 한 종목으로 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좀 신중을 귀하면서 좀 하고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시장이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계좌가 녹죠, 보통. 그래서 지금은 특히 이제 일주일 정도는 조금 힘들지만 잘 참아야 되는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이야기를 했죠. 코덱스 레버리지도 한 10% 정도 하락한다라는 마음으로 1차, 2차, 3차 이런 계획을 하락한다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런 스윙 투자로서
DLENC라는 종목도 좀 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근데 실제 매수는 하지 않았었고 어제는 클래시스를 매수했었고 그 전에 걸 얘기 못했네요. SM은 여기서 매수했는데 약간 뭐 방향이 조금 애매해서 절반 정도 덜어냈습니다. SM은.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추세를 보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황 이야기하는 것도 누군가의 어떤 소설 시나리오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힘들겠지만 좀 잘 버티면서 스트레스 없이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